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3일 오전 9시 52분입니다. 딱 8분 전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쪽,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선거 여론조사, 어제로 끝나버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무선전화 100% 여론조사 기관은 추첨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리서치와 글로벌 리서치 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합산해가지고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약속에 따라서 그 수치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초박빙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단일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범야권 단일 후보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를 보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오세훈 후보가 한 14%, 15%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당은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종 승부는 아주 근소한 차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야권 단일화의 이 드라마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비록 오세훈 씨가 이겼지만은 이 단일화 드라마의 기획자이고 제안자이기도 한 이 안철수 후보 또한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을 했으니까, 또 약속대로 안철수 씨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하니까 안철수 씨 또한 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씨 이기고, 그리고 안철수 씨는 선전했다, 그러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윈윈이 되겠습니다. 막판에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오세훈 후보 쪽으로 몰린 것 같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때는 이 방향을 못 잡다가 나경원 후보에게 오세훈 후보가 이긴 다음부터는 오세훈 후보 지지로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상당수가 또 안철수 씨를 지지를 했는데,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쏠리게 된 게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선거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4월 2일 사전투표일, 4월 2, 4월 3, 그리고 4월 7일 본투표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일 동안 투표일까지 4월 2일까지는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자유진영에서 이 서울을 탈환하려면은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도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돈 안 받고 민주당 선거운동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하순에 안철수 씨가 대권은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의 모범을 보이겠다, 그리하여 당선되면 공동정부를 구성을 하겠다, 이걸 통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중도 보수 통합의 어떤 모범 사례를 보이겠다라고 하면서부터 단일화 드라이브를 걸었고, 여기에 국민의힘은 좀 찜찜한 상태에서 좀 관망을 하다가 결국 여론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결국은 김종인 씨도 이 단일화에 합세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치열한 후보 뽑기를 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나경원 후보가 유리할 줄 알았는데 오세훈 씨가 일종의 역전승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세훈 씨의 이 이미지가 아주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에서 안철수 씨는 우직하고 순수한 모습, 이 오세훈 씨는 노련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일까지 이 등록을 하기로 했는데 협상이 난항을 이뤘습니다. 협상. 그러니까 이 선거를 위한, 그러니까 이 단일화 후보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을 가지고 한 2, 3일 동안 실랑이를 벌리고 그 사이에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있고 하면서 이게 늦어져 가지고 이제 23일 단일화 후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될 사람이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특히 오세훈 씨를 상당히 격하게 비판을 했던 이 안철수 씨가 선거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오세훈 씨를 변호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철수 씨의 어떤 지도자로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정치 사례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김영삼과 김대중 대결에 있었습니다. 1970년에 당시에 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그때 김영삼 씨가 될 것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씨는 마지막에는 수락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를 딱 깨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과반수 얻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김영삼이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로 가서 이철성 씨의 도움을 받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사가 크게 한번 바뀝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아주 가슴 서린 패배를 한 김영삼 씨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박정희 대결인데 김영삼 씨가 앞장서 가면서 김대중 씨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김영삼 씨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면 그분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죠. 그러다가 1979년 당시 신민당 전당대회에서는 거꾸로 김대중 씨의 지원을 받은 김영삼 씨가 이철성 씨를 누르고 야당 총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뒤에 11.6 사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이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발표에서 오세훈 씨가 이겼다기보다는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같이 이긴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은 진 쪽에서 안철수 씨가 아주 성의를 다해서 오세훈의 당선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김종인 씨와의 감정 문제를 상당히 풀어야 될 것인데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해관계에 의한 이합집산이 핵심이고 그 핵심은 역시 권력을 잡는 거죠. 권력을 잡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 권력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긴 권력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판이 더 중요합니다. 안철수 씨는 이 모델, 이번에 성공 모델을 대통령 선거로 가져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러려면은 윤석열 씨를 포함해 시켜야 된다. 윤석열 씨가 이 민심의 댐을
이루고 있다. 윤석열을 포함한 큰 대동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은 안철수 씨의 몫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장은 역시 서울시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그 다음날 바로 시장실로 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게 된 사람은 오히려 안철수 씨라고 봅니다. 더구나 이번 단일화 드라마를 만든 그 이미지가 안철수에게 플러스가 된다면은 대선을 위한 단일화의 몫은 안철수의 몫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합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일종의 범야권 단일화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국민의힘은 4월에 끝나는 김종인 씨의 후임으로 당대표를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당대회가 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아주 설왕설래하는 가운데서도 결국 이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 투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느냐 하면은 어제 밤 8시 30분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보통 응답자가 적은데 이번에는 응답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분노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분노 투표가 이루어지면은 이 조직 동원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1985년 2.12 총선 때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 그때 투표율이 86%였습니다. 그리하여 선명야당, 당시에 급조된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올리면서 민주화가 대세가 되고, 그 2년 뒤에 6.29 선언에 이어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그 원동력이 분노투표였습니다. 분노투표. 이번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런 분노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 참 잘 싸웠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의 단합하는 모습, 그리하여야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로서 역사에 기록되고, 이것이 시작이 돼 가지고 2022년 3월 9일 정권이 바뀌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